8월 4일, 2021년 8월 4일자로 이제 종목 발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종목 발굴은 그냥 심플하게, 종목 발굴 한다고 해도 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기존에 발굴해놓은 종목도 감당이 안 되고,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딱 봤더니 급등주에 떠 있는 게 TNL. TNL은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좋지. 지금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투자 위험 종목에는 이제 MK전자는 마이너스 16%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도 RSI로 이제 양수만 잡아내도록 좀 조건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그닥 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최소 한 3% 이상 또는 5% 이상의 이 장대 양봉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 조건식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전비 등락은 오늘은 안 뒤지고, 좀 약간 쓰레기통 뒤지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지, 저쪽은. 그래서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오늘 이제 청산한 종목이 이제 여러 개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물타기를 오늘 이제 시도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운 좋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도 매도를 한 상태고, 성공한 거지. 이거는 이제 물타기 성공, 당일 성공한 케이스지, 이거는. TNL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얘도 이제 50주를 추가적으로 더 샀다면 좀 더 빨리 털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이제 들고, 좀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 한 다음에 이제 절반 매도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 한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신규 매수도 이제 이 세 종목을 청산하고 총 4종목을 청산한 거지. TNL까지 청산한 다음에 TNL은 다시 산 거고, 그 다음에 쿠콘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지 말까 하다가 너무 욕심나가지고 산 거지. 실적이 워낙 좋겠던 종목들이라서.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기술적 분석 위주의 또는 심리적 분석 위주의 그런 분석 기법들을 써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면,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이 소형주다, 중형주다, 대형주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도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에 대한 분류는 이제 시총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근데 자기도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게 우량주다, 성장주다, 또는 이제 초고속 성장주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었을 거야. 매체를 통해서. 근데 이제 똥주다, 이 잡주다, 이런 얘기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 연적자 쪽에 있는 게 이 똥주라는 게 일반적으로 동전주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전주는 거의 연적자가 발생한 종목들에서 이제 연적자가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개똥주를 이 동전주라고 많이 부르는 거지. 이 연적자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개똥주라고 부르고, 그쪽에 이제 이 동전주가 자리를 잡는 거고, 분기적자가 2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내가 앞에 개를 쓰는 거지. 개잡주. 그 다음에 이제 흑자가 난다. 흑자가 계속 지속 중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흑자 지속은 내가 보는 그 5개 분기 연속 분기와 5년 연속으로 흑자 나는 그 기업을 찾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이제 우량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을 이제 계속 찾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적 기반의 얘기들을 계속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얘네들을 양봉인데 왜 팔았냐,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일단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들고 있는 기준은 한 주, 2주, 5주, 10주. 그 다음에 10주, 20주, 50주, 100주. 이 기본 단위라는 게 개별 종목의 보유 종목, 내가 단주 맞추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주를
맞춘다 그러면 10주 다음에는 내가 20주. 이런 좀 이성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룰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달러인 거지. 달러하고 유로. 달러 같은 경우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1000유로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도 동일한 단위로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더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 한 주를 들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사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하는 행위가 이제 이 물탈 종목이 보였던 거지. 이 물타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샘부터 보기 시작하면 한샘이 이제 오늘 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바로 얘인 거지. 얘. 얘를 걷더니 이쪽에서 삐족 튀어나온 흔적이 보였던 거지. 우리가 장중에. 그래서 물타기는 3시에 하자. 그래서 이 2시 넘어서 진행을 해버린 거라고. 이쪽에서. 이때 보는 거는 오늘 전체적인 추세 또는 2시 이후의 추세가 우상향하냐. 우리가 보는 거는 그거지. 그래서 상향한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진행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한샘을 그래서 샀던 거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한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루다도 보면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이 음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사도 되냐라고 했을 때 사도 된다. 그러면 이 사도 된다는 게 아침부터 얘가 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 이 주식수가 우리가 200주를 아마 들고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200주에서 이제 300주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오전에 일단 100주나 150주 정도를 먼저 사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이제 3시에 사려고 하는 거지. 3시에 괜찮으면 차트가. 그래서 3시에 샀어야 되는데 못 산 거지. 우리가. 그지? 이거 못 샀지. 이루다. 왜 안 샀냐면 다른 숫자가 음봉인 거야. 에? 그런 것도 뭔 있고. 소리야? 뭐지? 음봉이라니? 내가 중간에 음봉이 떴었어. 아 그래? 내가 처음 살 때는 양봉이었는데. 아닌데 그래? 계속 양봉이었는데. 잠깐만. 내가 왜 음봉으로 아니 떴지?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시가가 여기잖아. 시가가. 여기서 음봉 떨어졌었네. 그러네. 2시에 음봉이었네. 그래서 안 샀나 보다. 여기서. 이거 놓쳐가지고 이쪽에서 못 산 거네. 괜찮아. 이루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를 오전에 일단 100주만 산 거지. 100주만. 그지? 그래도 오전에 100주라도 샀으니까 날아갈 수도 있는 위치라서. 이루다는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MI텍이 또 왔던 거지. 이 MI텍이. MI텍은 우리 마누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종목인데 지난번에 쫄아서 100주만 샀던 거지. 50주? 그때 100주도 아니고? 그때 장이 안 좋아서. 내가 진짜 엄청 싫어하는 그런. 왜 50주 단주 맞추기? 아이씨, 돈이 안 되잖아. 50주라고 해봐야. 그냥. 그래, 200주는 돼야 100주. 장이 안 좋았는데. 최소 200주는 돼야 담배값이라도 번다는 얘기를 하잖아, 내가. 많이 안 사길 잘했더라고. 지금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나온 상태였던 거지, 그지? 지지선이 이렇게 나왔던 상태였던 거고. 장이 안 좋아서 팍 떨어졌더라고. 여기에서 이제 빵 떴던 거지, 여기서 빵. 그지? 그러면 빵 뜨면 이제 361 정선 돌파로 사도 된다. 그 룰을 한번 써보자, 이쪽에서. 그래서 그 룰대로 한 거지, 그냥.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가? 뭘 조금만 사길 잘했지. 오늘 양봉 전전 음봉들을 봐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라는 날이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분봉으로 일단 보면 분봉도 최고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을 긋고 얘였던 거지. 그지? 얘였던 거지. 얘는 아직 사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오늘이 6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6일 저항선 돌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거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침부터 사라고 계속 난리를 쳤던 거지, 얘는. 오늘 361 저항선 돌파. 여기다가 안 긋고? 아니, 이제 도친 개친이니까 어차피 아니,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못 그리는 나는 이제 정확히 그려주는 게 공부가 알았어. 되니까. 알았어. 정확하게 그려줄게, 내가.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내리는 거니까 이 2시 이후면 여기서 이제 더 사면 되는 거였던 거고, 그지? 얘하고 맞춰놓은 거. 그런 다음에 오전에는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아침에 장기 시작 딱 하면은 여기서 딱 마주친 거잖아, 여기서. 그지? 얘하고 맞춘 거지.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도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나서 그게 돌파가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단주 맞춘 거지. 단주 맞추기를 한 거지, 얘는. 그러니까 1차 매수 물량 한 500주만 산 거니까 500주 정도 그냥 왕창 사버린 거지, 그냥.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사라는 시그널이 뜨면 이 기존에 좀 쫄아서 조금밖에 안 샀어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다 사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물타기까지 진행을 하면 됐던 거고. 근데 1차 매수 물량 정도만 샀더니 단주 이 마이너스 3% 이내가 들어와서 지금은 0.07%니까 굉장히 잘 산, 낮은 가격에 잘 산 거지. 그래서 얘도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지, 어떻게 보면.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양봉만 보여도 사겠다 그랬는데 쫄아가지고 못 산 거지, 사실. 이 음봉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 음봉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음봉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리하네. 마누라가 참 예리해졌어. 지금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딱 걸리면 오른쪽으로 그냥 쫙 그냥 거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봉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온 게 뭐냐면, 야, 나 저항선인데,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 위로 뾰족 튀어나온 흔적이 보이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필요가 없는 저항선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고. 사실 이쪽에서도 하나 더 나온 거지, 이렇게. 한 달짜리, 이거는. 얘는 아직 돌파를 못한 거고. 얘까지 돌파를 해주면 이제 이 저항선에 돌파를 할 테니까, 이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면 이제 이 위로 또 올라가는 거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만 보여도 그냥 사도 된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의 이평선을 잠깐 보면, 깜짝이야. 진동에다 다시 놓고, 이 종목의 이평선을 다시 보면, 이 종목의 이평선은 지금 아직은 이 21선과 이 61선, 지금 이 61선은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5월 11일, 여기서부터 봉이 60개가 나오는 첫날이 이 어제였던 거죠, 어제 첫날이 여기 나왔던 거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요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킨 거고. 아까 이제 나왔던 거는 이 볼린저 밴드였나? 볼린저 밴드하고 살짝 헷갈렸던 거지. 난 이쯤이면 61선이 이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훨씬 밑에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엔벨로프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잠깐 지우고, 이평선도 지우고, 볼린저 밴드만 좀 보면 밑에까지 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간 거네. 그냥 볼린저 밴드네. 그지?
볼린저 밴드 터치하고 이렇게 쭉 밀어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었기 어제 때문에 공부한 뭐 RSI, MAC를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이제 그것까지 그래도 이제 섞어서 하면 그냥 한번 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아니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건데 50을 50일 이 50 기준선 이 RSI 14 기준선 50이 이 리테스팅 되는 그런 위치였던 거지. 그리고 MACD 얘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MACD는 영돌파인데 뭐 여기는 워낙 크게 얘는 뭐 MACD 레이트를 봤을 때 불통속이었기 때문에 택도 없는 거지. 아직도 멀었어 얘는. 그래서 더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량 관리에 대한 얘기인 거야. SK 이 i-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최초에 10주를 샀었나? 10주를 들고 있었나? 어제? 10주를 들고 있었는데 이봉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7%짜리 종가가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5% 넘는 거의 마이너스 6%에 육박하는 저가가 만들어진 상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쫄아 있었지. 근데 양봉이 보이는데 이거 쫄아서 못 샀던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분봉 얘기를 살짝 하면 분봉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저항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사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된 모습이 보이더라, 어느 정도.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지, 얘가. 이런 식으로 살아있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큰 양봉이 나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밀어 올라가 버리면, 막 계속 사고 싶은 거지. 예, 계속.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이 뾰족 튀어나온, 여기서 반등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주저앉냐 아니면 위로 다시 올라가냐 그거에 대한 갈림길에서 이제 나는 위로 올라간다를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 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좀 샀지, 그지? 이쯤에서 이제 10주만 샀나? 10주 사고 나중에 이제 더 산 거지. 그래서 토탈 50주를 들고 있는 건가, 우리가? 맨 처음엔 5,500원 정도에 샀지 내가. 그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50주까지 늘려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2시 되면 되면 더 올라가겠는걸? 그래가지고 너무 좀 샀지. 약간 성급하게 이쪽에서 사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우리가 10주만 산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내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30주를 자기가 좀 더 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좀 욕심인데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물을 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산 게 우리가 이제 이 TNL인데 TNL하고 이 쿠콘 살 때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왜 조금밖에 못 샀던 거지. 자기가 더 사길 바랬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이제 우리 룰대로 물타기를 해서 마이너스 3% 이내가 되면 이제 스탑해야 되는 거지. 룰대로만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오늘은 자기를 위한 이런 거 얘도 이제 좀 불타기는 내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타기 얘기를 할 때 자기야 내가 평균 매수 단가 마이너스 3% 잡잖아 항상. 그리고 15시 전후에서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내가 됐어 내가 물을 탔는데 그러면 그만 사는 게 맞아. 그만 사야 돼. 그리고 나서 견뎌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이제 그때가 1시 29분? 그때가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1시 29분. 1시 29분이면 여기인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잘못 생각한 거지.
어쨌든 이제 SKI 테크놀로지 얘기를 이제 물량 관리 관점에서 이쪽 오늘은 얘네들을 왜 청산했냐. 이 TNL도 사실 오늘 굉장히 좋았지. TNL 얘기를 살짝 하면 오늘 봉이 이제 이런 봉이 나왔다고. 사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5%가 떠 있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욕심이 나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뜬 이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이었던 거지. 어디 갔어요 이거 실적 공시가. 왜 안 뜨지? 이때 본 건가? 오늘 왜 제가 막 날아갔던 거지? TNL이?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 실적은 이쪽이었는데. 그래서 실적이 이제 이 전년 동기 대비 뭐야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분기 실적인 거지. 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급은 아닌데. 아니네. 서프라이즈급이 맞지. 증감률이 76%. 매출액. 그러니까 증권통에 그 다음에 오늘 166.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 거야. 증권통에. 얘 실적 관련된 뉴스. TNL 2분기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강세. 근데 사실 이 실적은 7월 26일 날 이미 알려줬던 거거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좀 생뚱맞지. 10월 26일.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 TNL이라는 종목은 절대 안 버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정도의 실적을 띄운다 그러면 이 TNL도 매출액이 76%, 50% 이상이면 광속이잖아. 거기에 영업이익, 거기에 당기순이익, 이거 광속이라고. TNL도. 광속성장주라는 표현을 쓰잖아 내가. 굉장히 좋을 때. 그래서 26일도 많이 갔어 얘가. 이 TNL 자체도 TNL이 어디 있어? TNL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이쪽에 있을 텐데. 그래서 얘도 광속이지만 얘도 광속이다. 실적이 이제 이렇게 눈에 띄면 좀 메모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 어쨌든 얘는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제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저점 대비 최소 뭐 4배는 뭐 무조건 가는 거고 10배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을 띄운 거거든. 이쪽에서. 그래서 얘는 좀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오늘 외인도 진짜 무진장 샀네. 어제부터. 오늘인가? 어제 대비 오늘이니까 오늘 많이 샀네. 외인들이 오늘 많이 샀네. TNL. 그리고 역대 최고를 경신할 정도의 물량을 오늘 사서 들고 있는 거지. 이게 되게 좋은 거지. TNL.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보면 이쪽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고 있었던 거지. 150주? 600만 원 이상? 100주가 50주. 한 700 가까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일부 정리하자. 그래서 50주를 정리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1%부터 조금씩 정리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깨졌는데 자기가 정리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그냥 정리를 시켰던 거고. 그래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게 맞는 이제 우리 매매법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삐져가지고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올라가고. 하여튼 이 종목은 이때 이제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선 돌파를 한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사지 말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3시에 사자. 2시 이후인 거지. 그래서 2시 이후에 이 정선을 돌파하면 이 포인트에서 사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50주만 산 거지. 아니. 50주? 20주? 27주? 27주? 있는 돈을 그러니까 있는 돈을 팔 다 때려 박은 거지. 예, 남는 돈을 다 이제 이 마지막 TNL에다가 때려 박으는 거지. 마지막에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인 거야. 실적. 실적이 나는 이제 얘가 성장주 실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지.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 매도 쪽, 이 청산에 대한 얘기는 얼추 다 하지 않았나. 근데 있잖아 그 수영주 뭐 이런 게 나갔잖아.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좀 끊고 하자.